투자는 건강하게, 마음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캐빈베스먼 허정욱입니다. 오늘은 제주항공과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면서 항공산업에 대한 분석을 조금 곁들여서 드려볼까 합니다. 제주항공이 올해 최근에 이제 반기보고서를 냈잖아요. 2분기 기준으로 4월, 5월, 6월 기준으로 영업 적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항공사가 이렇게 상황이 안 좋나 싶어서 좀 살펴봤더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하는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바로 화면으로 한번 가시죠. 네, 올해 반기 기준으로 제주항공 손익계산서고요. 매출액은 누적 기준으로 일단 보겠습니다. 누적 기준으로는 매출 늘었어요. 8천억 하던 기업이 1조 냈으니까 1조 반기 기준으로 1조 넘겼어요. 축하해요. 근데 문제가 영업이익이 작년 반기 때 950억 냈던 회사가 올해 740억밖에 안 났습니다. 매출이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줄었다는 얘기는 중간에서 뭔가 비용이 되게 많이 빠져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반기 기준으로 비용의 성격별 분류, 제가 항상 이거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이거 보시면 역시 누적 기준으로 각 항목별로 비용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체 영업비용으로 7천억 썼던 회사가 9,300억 썼으니까 많이 늘어난 게 맞아요. 비용이 뭐가 많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보면 언뜻 봤을 때 종업원 급여 좀 늘어난 것 같고 사용권 자산 상각비 조금 늘어난 것 같고 근데 연료 유류비 좀 많이 늘어난 것 같고 근데 이렇게만 보셔서는 여러분들이 제주항공의 현재 상황을 제대로 진단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제가 엑셀로 작업한 자료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엑셀에다가 작업을 해둔 건데 지금 요 네모칸 빨간색 네모칸 한 자리를 보시면 오른쪽 정렬되어 있는 숫자들은 이제 YOY예요. 전년 동기 대비 얼마나 증감했는가를 보여드린 거고요. 왼쪽 정렬되어 있는 숫자들은 매출 대비해서 몇 %냐를 보여드린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YOY를 보셔야 되는 애들은 고정비예요. 고정비는 어차피 매출에 연동이 안 돼요. 그냥 자기네들이 각자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그냥 올라가는 애들이고 변동비 같은 애들이 매출이 날 때마다 거기에 따라가서 나는 애들이니까 얘네들은 YOY를 잴 필요보다는 매출에 대해서 몇 %가 들어가느냐를 보는 게 변동비의 효율성을 조금 파악하시는 좋은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보면 일단 종업원 급여가 누적 기준으로 한번 보시죠. 그리고 3분기, 그러니까 3개월 기준으로 보셔도 전년에 대비해서 일단 인건비가 되게 많이 올랐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용권 자산 상각비 아직까지 뭔지는 몰라도 11.6%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두 개, 비용 구조, 비용 규모가 큰 주요 두 개의 고정비가 조금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고요. 밑으로 이제 왼쪽 정렬된 변동비 애들 보시면 연료 유류비는 절대 금액으로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만 이 친구는 매출에 대해서 연동이 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매출 대비 비중이 29%, 28.9%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연료 유류비가 크게 문제가 된 상황은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정비비, 공항 관련비 이거 다 역시 비용이 많이 뜨고 많이 내리고 하려면 정비비, 공항 관련비 그거에 비례해서 뜨겠죠. 이게 매출 대비해서 8.9%였던 애가 정비비는 11.6%가 됐고요. 공항 관련비는 10.9%였던 애가 1%포인트 늘어나서 11.9%가 됐어요. 그러면 일단은 고정비도 주요한 고정비들이 많이 늘었고 변동비도 연료 유류비를 제외한 나머지 변동비 항목들이 조금 그 변동비 퍼센티지가 늘어나면서 조금 이익성을, 수익성을 많이 갉아먹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인건비가 먼저 늘었으니까 인건비 먼저 한번 파악해 볼게요. 밑에 보고 계신 이 네모 박스가 작년 반기 기준이에요. 작년 반기 기준으로 제주항공은 3,000명 조금 안 되는 직원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직원당 평균 6개월 평균 임금이 한 3천만 원 정도 나갔어요. 그러니까 연봉으로 치면 대략 6천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되는데 올해 반기를 넘어오면서 3,146명이 됐고요. 3,000명이 훌쩍 넘어갔고요. 1인 평균 급여액도 6개월 기준 3,800만 원, 평균 급여를 치면 한 7,600만 원 정도 그런 나오는 숫자로 인건비가 쭉 하고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월급도 늘어나고 사람 수도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고정비가 쫙 물려 들어갔다고 먼저 해석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항공료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보셨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크게 전체 토탈 금액에서 큰 차이가 안 난 것 같은데 이 두 번째 문단이 핵심이에요. 환율이 움직였어요. 환율이. 항공사는 항공기 리스비와 유류비를 달러화로 결제하기 때문에 원화값이 하락하면 비용이 크게 늘어나는. 자, 제가 지금 영상 찍는 기준으로는 원화가 강세로 쭉 돌아섰어요. 달러가 약해지면서. 근데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시점은 뭐예요? 올해 1월에서 6월까지라고요. 올해 1월에서 6월까지는 원화가 상당히 약세를 보이고 달러가 엄청난 강세를 보였던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그 항공유, 기름을 달러로 결제를 해야 되는데 원화를 가지고 사업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제주항공 입장에서는 내가 똑같은 달러를 사기 위해서 더 많은 원화를 지불해야 됐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환차손이 발생했다는 얘기고, 기본적인 수익 구조를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제주항공이 여객선도 운영을 하고 화물선도 운영을 하죠. 그럼 일단 이렇게 나눠볼게요. 여객선의 프라이스, 여객선의 퀀티티, 화물선은 조금 비중이 작으니까 그냥 화물선 매출로 둘게요. 그리고 여객선과 화물선에 연동이 되는 부가 매출 애들이 있을 거예요. 요게 판매 구조예요. 판매 구조. 근데 비용 구조는요. 지금 보시면 이 올해 반기 기준으로 변동 비율이 54%예요. 매출이 날 때마다 54%는 항상 비용으로 타고 나가요. 고정비가 1년에 8천억씩 탑니다. 근데 매출로 하면 매출이 올해 반기 기준으로 연휴라 했을 때 한 2조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되게 빡센 게 뭐냐면 2주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54%를 먼저 떼고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러면 46%가 남겠죠. 2조 곱하기 46%랑 고정비 8천억이랑 싸우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규모가 커질지 모르겠어요. 매출 규모, 영업 규모가 커질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마진으로까지 이어지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빡빡한 구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해서 주요 비용 항목들을 보니까 일단 연료비 무지막지하게 많이 들어요. 근데 이 연료비가 사실 컨트롤한다고 컨트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비용 절감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지점이고요. 인건비 앞에서도 확인하셨지만 계속해서 늘어나요. 항공기 유지보수 계속 들어가죠. 이거 유지보수 제대로 안 하면 항공기 떨어져요. 항공기 추락한단 말이에요. 이거 무조건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가 많이 뜨고 내릴수록 유지보수 계속 나갑니다. 그리고 구입한 항공기에 대한 상각 비용이 또 계속해서 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항공기 계속해서 뭐 교체하거나 뭐 바꾸거나 새로 사거나 빌리거나 이런 것들을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상각비가 나중에 줄어들래야 줄어들 수가 없는 구조를 또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여러분들한테 사라 사지 말라라는 압박을 드리는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아주 단기적으로 대한항공을 보유했었던 거 말고는 항공사들이 투자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대한항공을 제외하면.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굉장히 장기적인 기업의 성장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투자자인데 항공사를 들고 있었을 때 장기적으로 얘네가 진짜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확신이 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방식으로는 이익이 많이 나려면 매출을 많이 내거나 비용을 줄이거나 해야 돼요. 근데 매출이 많이 날 수 있는가라고 보면 위에 지금 여객선, 화물선, 부가 매출이 있다고 했을 때 부가 매출을 일단 분석해서 재야 되고요. 여객선, 화물선 둘 다 굉장히 경기 변동에 취약한 요소들이에요. 이게 필수 소비재적인 성격이 아니고 사람들이 출장 가는 사람들 말고 그냥 여행 가는 여객선 혹은 화물선도 경기 변동 되게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경기가 꺾이면 화물 운송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주항공이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매출 구조가 굉장히 글로벌 경기 변동에 취약하다는 얘기죠. 그럼 두 번째로 이익을 늘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cost reduction, 비용을 줄여버리는 건데 지금 방금 전에도 확인하셨지만 변동비율이 기본적으로 낮지 않아요. 높아요. 근데 거기다가 고정비도 높아요. 고정비는 잘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럼 변동비를 낮출 수 있느냐? 지금 거의 연료비라고 그랬잖아요. 연료비 국제 유가 연동이 돼요. 이거 어떻게 줄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제 느낌입니다. 저는 항공사들을 볼 때마다 어떤 걸 느끼냐면 야 이거 내가 항공사의 경영진들도 자기네 실적에 대해서 컨트롤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내가 한 명의 일개 투자자로서 이거 내가 대응하고 예측하고 컨트롤할 수 있을까?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주항공으로 말미암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런 리스크들을 고려하면 사실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는 항공사에 투자하는 게 되게 어렵기는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매크로적인 지표들을 따라가서 올해 뭐 이제 3분기 들어오면서 갑자기 원화가 강세로 돌아오면서 항공주들이 잠깐 실제 뜨기도 했었죠. 뭐 원유 가격이 바뀐다든지 뭐 환율이 움직인다든지 뭐 이런 매크로 변수 지표들을 추적을 하면서 그때 이제 트레이딩을 치는 전략이라면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제주항공 뿐만 아니라 다른 항공사들도 마찬가지로 이 정말 성장을 바라면서 들어가기에는 조금 적절하지는 않은 산업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전달을 해드리고요. 하나 더 보셔야 되는 게 지금 반기 기준으로 기타 비용이 되게 많이 탔습니다. 작년 반기 기준으로 기타 비용이 230억 정도 탔었는데 올해 반기 기준으로 440억이 탔어요. 이거 뭘까 궁금하잖아요. 뭘까 보시면 외화 환산 손실입니다. 앞에서 기사에서 언급해드렸었던 것처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는 원화가 굉장히 약세로 돌아섰던 시기예요. 그럼 얘네들이 당연히 외화 환산 손실이 날 수밖에 없죠. 지금 달러로 결제를 하는데 우리가 재무제표가 기록이 되는 거는 원화로 기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모든 항공사들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들은요 비행기를 기본적으로 사거나 빌리거나 해요. 뭐 제주항공 같은 저가 항공사는 빌리는 비중이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주항공뿐만 아니라 어떤 항공사를 보시는 꼭 뭘 확인을 먼저 하셔야 되냐면 재무 상태표에 가셔서 비행기, 항공기가 얼마나 있고 어떻게 취득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지금 빨간색 네모 박스 쳐드린 거 보면 유형자산이 올해 반기 기준으로 6천억 가까이 있어요.
사용권 자산은 5천억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용권 자산은 뭐냐면 유형 자산에 들어가 있는 항공기는 제주항공이 산 거예요. 비행기 산 겁니다. 뭐 보잉한테서 샀든 에어버스한테서 샀든 산 거예요. 사용권 자산은 빌린 항공기입니다. 어쨌든 둘 다 합쳐서 장사하는 데 필요한 항공기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숫자 그냥 합해보세요. 1조 1천억 정도가 납니다. 전체 자산 총계 2조 중에서요, 1조 1천억이 사실상 항공기와 관련된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연동되는 게 꼭 뭐냐면 유형자산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제주항공이 비행기를 빌리는 경우 이걸 리스 처리를 하거든요. 리스 처리를 할 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리스 부채가 잡혀요. 자산에 사용권 자산이 잡히는 거랑 연동이 돼서 정확히 같은 금액은 아니에요. 회계 처리는 무시하시고요. 연동이 돼서 부채 쪽에 리스 부채가 큼지막하게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유동성, 비유동성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리스 부채가 1,200억, 밑에 가시면 리스 부채가 3,600억 잡혀져 있어요. 그럼 총 한 5천억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의 리스 부채가 잡혀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앞에서 보셨던 리스 부채 5,200억 정도에 해당하는 거랑 거의 대응되는 규모라고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확인하셔야 되는 게 유동 계약 부채예요. 이 계약 부채 여러분들 뭘 것 같아요? 이거 뭐냐면 여러분들 티켓팅 할 때 현장 가서 하세요? 비행기 티켓 끊을 때? 아니잖아요. 현장 가서 티켓 끊으면 늦잖아요. 뭐 자리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해외 여행할 계획이 있으면 미리 티켓팅을 끊어놓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름에 8월에 휴가 갈 그 티켓을 만약에 3월에 끊어놨다라고 할게요. 그럼 3월에 티켓을 끊으면서 여러분들은 항공사에다가 티켓 가격을 지불할 거예요. 그럼 만약에 뭐 50만 원 들어왔어요. 50만 원을 항공사 입장에서 자기 매출로 바로 잡을 수 있느냐? 1분기에 못합니다. 언제 매출을 잡을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야 돼요. 근데 언제 타는 거예요? 8월에 타잖아요. 그래서 매출로 잡히는 시점은 8월이에요. 8월. 근데 현금을 받은 시점은 3월이죠. 그럼 회계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야, 항공사야, 네가 티켓 가격으로 미리 받은 그 50만 원 있잖아. 그거 아직 매출 아니지? 그럼 아직까지 네 돈 아니야. 이거 부채야. 근데 앞으로 나갈 부채지? 이거 선수금이야. 그래서 계약 부채 안에다가 잡아놔. 이렇게 잡혀있는 금액이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3천억이 잡혀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꿀팁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꼭 항공사들 분석을 할 때 분기별로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고 하잖아요. 그리고 분기별로 되게 매출이 인식되는 게 많이 다를 거고요. 여기서 조금 매출이 움직이는 변동성보다는 작게 나타나는 실적 지표, 근데 좀 더 선행적으로 움직이는 지표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게 바로 선수금 부채 혹은 계약 부채예요. 비행기를 실제 언제 타느냐랑 상관없이 고객들이 티켓팅을 계속해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계약 부채 혹은 선수금 부채가 쭉쭉쭉쭉 올라가면서 앞으로 매출이 되게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항공주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거를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정리를 해보면 제주항공이 갑자기 이익이 쭉 떨어졌었던 이유, 매출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떨어졌었던 이유는 고정비도 늘어나고 변동배율도 연료 유류비를 제외하고는 조금 늘어났다는 측면이 있다는 거. 인건비 같은 경우는 P도 늘고 Q도 늘었고요. 고정비 같은 경우 이제 사용권 자산 생각비, 비행기 빌린 가격에서 늘어났었죠. 그리고 정비비 그리고 공항 관련비가 늘어나면서 변동비도 늘고 고정비도 늘면서 매출이 늘어나서 좋았다고 내가 잠깐 착각을 했었지만 생각보다 마진 차원에서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상황이 됐다.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정리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드리고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